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박영수와 곽상도의 소환이 임박을 했다라고 하죠. 관련된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50억 클럽 박영수 곽상도 소환 임박, 로비 수사 속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을 조만간 불러다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요. 박영수 전 특검은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사업에 오랜 기간 동안 관여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던 점도 수사기관은 파악했다라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박영수 전 특검은 2011년 김만배의 소개로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00억 원을 끌어왔던 브로커 이 조모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아가지고 대장동 사업과 연을 맺었죠. 2014년에는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남욱 변호사, 정의영학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입찰을 준비한 것.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곳곳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업의 초기 자금을 끌어오는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화동인 6호는 2015년 투자자문사 키넨 파트너스로부터 291억 원을 빌렸는데 화천대유는 사업 초기에 이 돈을 이행보증금 납부 등에 썼고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는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조현성 변호사. 자금을 끌어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조 씨. 그래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은 우리금융 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조언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주변의 그 금전거래 내역도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 2014년쯤 이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45억 원을 건네고 2019년 김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은 그 자금의 흐름이 또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조사도 임박했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에 돈으로 50억을 수수한 혐의, 곽병채가 받은 50억,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서 컨소시엄의 구성에 난항을 겪자 곽상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내용을 어쨌든 집중적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즉에 다 증거와 정황들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수사팀은 아직까지도 소환 임박이다라는 소리를 해대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니 표창장을 수사할 때는 대규모 압수수색에 조사 전 기소까지 해놓고서는 도대체가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지 이건 답답함을 넘어서 정말 분노를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정말 소환 조사는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소환 조사는 단순 보여주기식이 되지는 않을까? 그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들을 구속하고 단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자꾸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만드는 거죠. 하다못해 곽상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대가성 뇌물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통화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면서부터 확실한 그 혐의점들이 다 드러났죠. 그 밖에도 추가적인 어떤 증인들과 그 증인들의 어떤 진술들을 충분히 또 확보를 했다라고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소환의 임박이다,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이런 함정 카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깨닫길 바란다라는 마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함정 카드를 더 이상 내밀어봤자 통하지 않으니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이 개혁과제의 바통은 어쨌든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촛불정부가 탄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만약 촛불정부가 탄생하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여러 이 사회개혁 과제들은 향후 몇십 년 동안은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위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